마음에 내린 걱정의 눈은 그때그때 치워두어야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쉬 녹을 수 있었던 눈도 쌓이고 또 쌓이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맙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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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1897년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시에서 태어난 나카무라 히사코. 그녀는 3살 때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돌발성 탈지라는 병에 걸려 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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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1897년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시에서 태어난 나카무라 히사코. 그녀는 3살 때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돌발성 탈저라는 병에 걸려 양 손과 양 다리를 차례로 잃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딸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아버지는 살아있는 내내 거지가 되어 죽더라도 너를 내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말로 딸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모든 책임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기지 못했던 어머니는 친척들과 의논 끝에 나카무라의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오직 나카무라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의 모질고도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족이 없는 딸에게 털옷을 건네주면서 풀어보라고 시키고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입으로 바늘에 실을 꿰어보라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나카무라가 너무 어렵다고 눈물로 호소해도 어머니는 결코 봐주지 않았습니다. 시킨 일을 해내지 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간을 지나 13살이 되었을 때 나카무라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은 채 칼로 연필을 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글씨를 쓰고 천을 재단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양팔로 바늘에 실을 꿰거나 이와 입술을 교묘하게 놀려가며 실을 입 속에서 돌돌 말아 매듭을 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 이제 나카무라는 하루 반나절이면 거뜬하게 스웨터를 짤 수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살이 되던 해에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독립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나카무라의 시 있다, 있다, 있다로 마음속에 담긴 말을 대신합니다. 이 한편의 시에 그녀가 모진 인생에서 얻어낸 답이 있습니다. 있다, 있다, 있다. 상쾌한 가을 아침, 수건을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응 하고 대답하는 남편이 있다. 네 하고 말하는 딸이 있다. 이를 닦는다. 의치를 빼내고 쇠수를 한다. 손가락이 없는 짧지만 동그랗고 강인한 손이 무엇이나 해준다. 끊어졌지만 뼈가 없는 부드러운 팔도 있다. 무엇이나 해주는 짧은 손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모두 있는 상쾌한 아침. 나카무라 히사코. 내 마음의 비밀번호. 마음에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둘러볼 수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마음의 비밀번호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까다롭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비밀번호는 느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스르르 저절로 빗장이 풀리는 방이 바로 마음이라는 방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모아놓은 방. 내 마음에는 그런 비밀의 방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은 그 방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내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일, 나의 오롯한 진심만이 그 방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밥 공기는 국대접 안에 쏙 담기고 간장 쫑지는 밥 공기 안에 편안히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담기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품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큰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 나무는 가지가 잘려나가면 다른 쪽 가지를 키워냅니다. 잘려나간 가지를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는 대신 다른 가지에 정성을 쏟기 때문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잔가지들을 일일이 돌보는 일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실한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그만큼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10개의 가지를 5개의 가지로 줄이면 10개의 가지로 흩어질 영양분이 5개의 가지로 모아지니 그만큼 열매가 실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살피고 아껴주지 않으면 가지 많은 나무처럼 무성하게만 자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역시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불필요한 마음의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꼭 타야 할 버스를 놓치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 다음 버스에 올랐을 때, 살면서 꼭 한 번쯤은 우연히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놓친 것이 눈물나게 고마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나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조금만 일찍 서두를 것을 하는 후회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놓친 결과가 언제나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하나를 놓친 결과로 10개의 선물을 얻게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면 언제나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옛 말이 떠오릅니다. 행복과 불행은 갈래머리 따듯 그렇게 엮여 있는 것. 놓쳤다고 해서 다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 영원히 기뻐할 일도 끝없이 슬퍼할 일도 없다는 것. 가끔은 이 불변의 진리들을 돌이켜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되거나 지치거나 낙담하게 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게 될지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후회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간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서 떠나왔을까? 나는 왜 그 일을 놓쳤을까? 나는 왜 그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모르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핑계가 낫는 것은 또 하나의 핑계.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무려 33년간이나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늘 일에 얽매여야 했던 그는 글 쓸 시간이 부족한 것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텐데 그의 한숨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고 싶었던 작가 찰스 램. 세월이 흘러 그는 30년이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을 잘 알고 있던 여직원 하나가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비로소 글쓰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을 테니 더욱 빛나는 작품이 탄생하겠군요. 그녀의 말에 찰스 램도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보고 쓰는 글이니 별빛만 보고 쓴 글보다 더 빛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라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였던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벼운 흥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3년, 찰스 램은 정년퇴직을 축하해 주었던 여직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는 일 없이 한가한 것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보다 더 못 견딜 노릇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오. 바빠서 글 쓸 새가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하는군요. 할 일 없이 빈둥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좋은 생각도 일이 바쁜 가운데서 떠오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당신도 부디 내 진심 어린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언제나 바쁘고 보람 있는 나날을 꾸며나가길 바라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느라 바빠서 다른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면 발전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관찰해 보지도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음으로 다시 평범한 사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다 화가라는 직업까지 함께 가진 프레데릭 프랑크.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만 지닌 채 세상 만물을 그리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 여행에서 깨닫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이 얼마나 특별한 힘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보았기에 알 수 있었던 것들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위대한 것들에 대해 배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소한 발견이 화가로서의 삶을 더욱 발전시켰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이 없이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오직 그 사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물 하나에도 뜻이 있고 길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저마다 얼마나 큰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수시로 말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을까?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지만 진심을 다해 관찰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특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엄청나게 특별한 당신이 시시하게 늙어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해지는 일은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바로 그 한 끗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힘을 좀 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새소리를 듣는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하고 마음이 기쁠 때 새소리를 듣는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수시로 무거운 사람이 있고 언제나 가벼운 사람도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있고 늘 부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늘 환한 꽃물이 드는 것만 같은데 또 어떤 이는 좋았던 기분마저 칙칙하고 무겁게 바꿔 놓습니다. 새는 늘 한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어도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우는 것처럼 혹은 노래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면 달라진 것은 새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고 내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분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풀지 못하는 거라면 어떤 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리즘 하나, 마음 안에 숨겨두고 사는 방법을 찾아볼 일입니다. 던지기를 배울 때 손목에서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연기를 하려거든 감정에서 힘을 빼고 좋은 노래를 부르려거든 목소리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나비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고 싶다면 우선 그 무거운 기분에서 힘을 좀 빼야만 합니다.